애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일반 학교일 수도 있고 대안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학교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질색팔색을 하거든요, 남편은.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싸울까봐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이 학교처럼 아주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아닌 공부의 본질을 찾아서 사회 내부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존경할 수 있고요. 저는 얘들한테 나도 공부하란 말 절대 하지 않는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랬는데 얘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애가 셋이거든요. 셋을 키우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였냐. 우선 부모가 행복해야 한다. 부모가 행복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그렇게 자라는 것이고 또 요즘 학교 폭력이랄지 학교 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꾸 크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제 학교에서는 그 학교 폭력이랄지 애들 말씀드린 애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주 적은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지금 제가 이제 기성 교육을 받고 지금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또 기성 학교 다닐래, 대학교 다닐라면 저도 고민이 되는데 이 결정을 애들한테 너 지금 보니까 이런 거 있는데 결정하라고 하면은 애들도 친구들이나 이런 거 가면 쓸려가서 대안학교를 선택하라는 용기나 이런 결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제 저는 여기 왜 왔냐면은 저는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거를 저희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아들이 아직 유치원생이기도 하고 초등학생이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그 선택이라는 거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를 저는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그 안에서의 그 자기들의 그 공동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키우고 또 서로가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은 1학년, 2학년, 저학년 때는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다양하게 자기 하고 싶은 것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 한 가지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뭘 하든 괜찮은 거잖아요. 그게 음악이든 체육이든 뭐 글쓰기든 뭘 하든 다 그것이 용인이 되고 그리고 칭찬이 가능하고 존중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뭘 해보니까 좋더라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나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이제 생기는 그때까지를 참는 게 이제 사실은 어른들이 할 일이죠. 아이들 좀 사고 치는 애들 없냐 하는데 그런 애들이 가끔 있죠. 근데 그 친구들도 한 3년, 4년 지나면서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팔짱 끼면서 얘기해요. 선생님 저 이제 공부할래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뭐 공부를 한다고? 선생님 저 지금까지 해볼 거 다 해봤잖아. 이제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해보고 싶은 게 공부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처럼 학생들이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질문을 놓지는 않고 있는 것 있더라. 그거는 어른들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끌고 가서 그런 건 아니다. 분명히 폭력적인 상황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흔히 그 공립대안학교 공교육에 있는 대안학교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학생들이 뭐 그렇게 학교 부적응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제 부모님들이 저학년 때부터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수도권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광주 전남 경상권에 있는 부모님들도 일단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높고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이미 굉장히 열려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동의 힘으로 이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또한 학생들도 또한 부모나 아니면 그 학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그 폭력적인 상황들이 공교육이나 뭐 이런 것만 그렇게 심각하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보내든 안 보내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바로 대학교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취업 전선으로 가는 거 정말 그거는 인생을 죽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리 지학교 같은 대안학교라도 그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것을 열린 시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약이 너무 많아요. 학교니까. 그리고 미성년이니까. 그래서 20살 이후부터 최소한 짧게는 한 3, 4년, 길게는 20대 전체를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대안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정말 자기가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으려면 외국도 가고 아니면 다른 다양한 경험들을 그냥 이 일직선 코스로 보내는 거, 그것이 저는 너무나 심각한 이 대한민국을 죽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시간을 줘야 됩니다. 당황할 수 있는 시간, 자유를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평택에 있는 오성면이라는 마을에서 일단 공동육아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모여서 그것이 좀 확대되어서 그냥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해서 이게 세상이 밝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곳에 이런 희망이 있다는 거 저는 이런 마을을 보고 굉장히 놀래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되게 기뻐요. 이런 마을들이 많다는 거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좀 행복하고 되게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돌아갈 것 같아요. 1학년이든지 남자아이는 중학교 1학년 기숙 학교로 보내도 될지 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광역시 벌량동에 사는 여기가 똑같은 시골이에요. 네, 벌량동에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뭐 지하학교가 이런 곳이다 해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긴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특별히 막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네이버 가지고 많이 놀고 게임도 엄청 많이 했던 아이고 책도 많이 읽은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고 같이 지내는 문화에 익숙했던 그 아이가 그런 공간을 떠나서 여럿이 이렇게 노는 그 문화 자체가 본인한테 좀 편하게 다가왔었나 봐요. 그리고 얘는 작년 지금 5학년인데 지하학교 학년 5학년인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특히 1학년에부터 학교에 들어왔을 때 집에 오면 하는 말이 항상 학교 가고 싶다 했어요. 4년 반 동안 계속 학교 가고 싶다. 좋은 말씀 이렇게 늦게까지 좋을 것 같은 말씀 해주신 대학 교장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제가 한마디 간단히 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닥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